자, 지난 시간에 증거의 종류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본증과 반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 이걸 본증이라고 하고요.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 간단하죠, 이게? 간단한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단 먼저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일단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의 차이를 먼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민사소송의 경우는 증명이 뭐 저는 민사법은 잘 모르지만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돈을 꿔갔느냐, 실제 꿔갔느냐, 뭐 이율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에 비하면 형사소송은 사실 증명하고자 하는 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형사소송에 증명을 할 게 유죄, 무죄 그잖아요. 그리고 양형,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사소송에 비해 형사소송은 되게 간단한데, 지금 여기서 쓰는 본증과 반증이라는 말은, 요거는 민사소송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잘 민사법에서 잘 배우셨다시피 본증하고 반증 서로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그 형사소송은 본증은 맞아. 근데 반증이 필요하냐? 요거는 사실 형사소송에서 그다지 민사소송처럼 이렇게 양쪽이 서로 증명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증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증명 자체도 이슈가 간단하고, 그리고 이 증명의 방향이 주로는 본증 쪽인 거죠. 자, 제가 검사가 붙입시다. 우리는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라는 말은 뭐예요? 증명을 못했을 때 그 책임을 검사가 진다는 거죠. 증명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때 검사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검사가 주로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검사가 당연히 본증을 내겠죠. 내가 본증을 이쪽으로 내. 자, 보세요. 제가 본증을 쭉 갑니다. 이게 이제 본증의 방향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민사 같으면 내가 먼저 본증으로 내고 상대방이 반증으로 내고 이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추측한 데는 이게. 근데 우리는 한 방향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사가 본증을 쭉 내는 거죠, 이렇게. 쭉 내서 어디까지? 거의 뭐 100% 가깝게 검사가 일방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뭐래요? 반대쪽에 이게 반증인데, 검사의 반대 방향인데, 그러면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은 그냥 그 본증을 가만히 볼 뿐이야.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봐. 보고 있다가 한 반밖에 못 왔다. 그럼 뭐 거의 걱정도 안 하잖아요. 그죠? 한 7, 80% 왔다. 좀 그때부터 좀 이제 약간 좀 쫄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때쯤 돼서 내가 반증을 낼 수도 있어요, 물론. 반증이라는 게 뭐겠어요? 본증이 범죄 사실이라면 이거는 나는 이 범죄와 상관없다는 사실, 그거겠죠. 그죠? 본증이 내가 살인을 했다는 거라면 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에 없었다는 사실, 이런 게 반증이겠죠. 반대되는 증거니까. 그런 게 있다면야 뭐 훌륭하지. 그 반증을 딱 밀기만 하면 검사는 기왕에 왔던 70%에서 다시 물러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증이 그런 의미에서 반증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형사소송은 당연히 반증이 있죠. 반대 방향의 증거가. 근데 그 반증을 피고인이 내야 할 의무도 없고, 있으면 뭐 좋지만 내야 할 의무 자체가 일단 없고, 그리고 반증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 알리바이 이런 거는 뭐 그것도 잘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피고인이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형사소송에서는. 내가 반대로 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게 검사가 그 많은 수사기관과 그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낸 증거를 내가 효과적으로 반증을 할 만큼 그만한 증거가 별로 없는 거죠. 네. 반증 자체가 낼 의무도 없고 실제로 별로 없다.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있다면 되게 좋다. 반증보다 차라리 이게 오고 있는 본증을 갖다가 못 오게 하는 거. 이렇게 거꾸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 칼날을 끝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피하면서 툭 건드리는 이런 식의 자세 있잖아요. 요 증거의 힘을 낮추는 거. 끝을 이렇게 쭉쭉 내린다거나 방향을 틀게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격은 가능해요. 근데 뭐 증인이 있다, 증인으로 증언을 했다. 아 당신 그거 잘 모르잖아. 뭐 이런 식인 거죠. 당신 말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대 방향에서 내가 공격을 할 수는 있어요. 좀 전에 보신 게 이제 처음 보신 게 반증이라는 거고, 반증은 반대되는 사실이고, 두 번째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거 이렇게 끝을 툭툭 친다거나 이렇게 증명력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거, 이걸 이제 탄핵 증거 얘기해요.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탄핵 증거는 이 본증의 힘을 낮추는 거, 본증을 깎아내리는 거, 공격하는 거, 이걸 탄핵 증거라고 하는 거고, 반증은 본증에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이 반증은 형사소송에서는 되게 의미가 줄어져 있다. 그러니까 탄핵 증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를 우리 판례에서는 두 가지를 다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잘 알아두셔야 해요. 우리 판례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다 반대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반대 증거가 반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탄핵 증거도 반대 증거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고유한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충분히 이해는 가죠. 이쪽에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반대를 하는 거니까, 반대를 이쪽 방향이니까 그런 건 전부 다 반대 증거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반대 증거는 이쪽은 맞지만, 이쪽은 맞아요. 반대 증거 맞지만 이쪽은 좀 의문스럽다. 좀 탄핵 증거는 사실 증거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실을 주는 거라기보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반증과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내는 거라기보다는 그 낸 사실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형태. 그래서 이건 이제 보조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실질 증거라고 하는 거고, 이거 자체가 증거인 거고, 여기는 실질 증거는 못 내니까, 반증은 못 내니까 반증을 낼 만한 건 없고 여기 가는 거를 깎는 정도는 되겠다. 보조 증거. 뒤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실질 증거와 보조 증거라는 이름으로 딱 나오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반대 방향 증거인 건 맞지만, 이게 이 말이 이쪽에서는 조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본증과 반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기왕에 본증 반증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어서 본증 반증에 이어가지고 뒤로 한번 쭉 가보실까요? 가보시면 요 증명의 기본 원칙, 요까지 아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본증 반증과 관련이 있냐면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됩니다. 증거재판주의라고 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307조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거재판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증거재판주의는 당연히 본증 반증에 다 포함되는 거겠죠. 특히 본증에 포함되는 거고, 아까 검사가 내는 증거도 증거를 본증이라고 하는데, 그 본증도 역시
이 증거에 해당하니까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밖에 없어요. 300조 1항은 딱 그거만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의 이론에서는 학설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개념을 개발해내고 있어요. 307조의 1항의 증거재판주를 얘기할 때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을 구별을 해요. 이거 어디서 나오냐? 법전에 없어요. 법전에 없는데 이게 독일에서 19세기 독일에서 증명의 방법으로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일본에 가서 일본 교과서에 실렸다가 그 교과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엄격한 증명이라는 게 있고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확립된 이론이 됐는데 모든 교과서에 뭐 다 나와 있고요. 최근에 영남대학교의 김정한 변호사라는 분이 도대체 엄격한 증명이라는 게 어딨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논문을 내신 적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학계에 어떤 힘 있는 학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307조의 해석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자, 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하고 그 증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증거라야 되겠죠.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 자격도 안 되는 증거로 사실을 인정해 놓고 근데 어떤 소문 이런 걸 듣고 사실을 인정해 놓고 검사가 나 다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증거라는 뜻이다. 그래서 요 307조 1항 속에는 이 말이 당연히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말하는 증거라는 것 속에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렇지 않고 증거 능력도 없는 증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최소한 근대법의 정신에는 어긋난다. 그런 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된다. 이 증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된다. 여기 말하는 증거에 의하여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한다. 적법한 증거 조사는 뭐냐? 이거는 우리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160 증인에 관해서는 161조의 2의 신문을 거쳐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 서류에 관해서는 291조를 거쳐야 한다는 거고, 기타 증거물에 대해서는 292조를 거쳐야 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낭독하는 거, 제시하는 거고, 거기다 이제 여기서 포함하는 거는 292조에 2까지 있어가지고 요건 이제 특수 매체들에 대해서는 거쳐야 한다는 거고, 이렇게 우리 법이 써 있거든요. 이게 이제 증거 조사 단계에 써 있는 거죠. 증거 조사 단계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써 있는데 그런 법에 따르는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에 의한다는 건 원래 엄격한 증명을 하라는 뜻이다. 그게 첫 번째 취지예요. 엄격한 증명이 나오게 된 취지가 307조의 1항은 그냥 단순히 증거에 의해 증거 있다고 너가 혼자 우기면 안 된다. 증거가 있어도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을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 법정에서 법에 적힌 대로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그런 재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307조의 1항을 아주 엄격하게 잘 해석해 준 거죠. 피고인 입장에서 대충 하려고 하지 마라.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307조 1항의 의미를 좀 훼손하는 거기도 해. 왜냐면 자 307조는 모든 여기서 일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실의 인정은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법을 해석해보면 이건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크게 볼 때 모든 사실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크게 보면 뭐 유무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양형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형사적인 핵심은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유무죄, 양형을 따르는 거고, 또 기타 법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 이런 건 무슨 뭐 소송법적 사실, 이 소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소송에 문제가 없는지, 소송의 요건을 갖췄는지, 관할은 맞췄는지, 이런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한다는 게 307조잖아, 아니지? 엄격하게 해석을 해보면. 근데 이 엄격한 증명 이론은 요 두 가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이 307조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실이 아니라 일부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면도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 좋지 않은 면이 바로 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나옵니다. 자, 위와 같은 요건을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도 있다. 증거에 의한 자유로운 증명도 있다. 자유로운 증명의 길을 열어놓는 의미가 있는 거죠. 조금 문제가 있죠. 왜 모든 거를 다 아니 어디 우리 법 어디에 자유로운 증명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증거법 자유로운 증명이 도대체 자유란 말이 어디 있어? 도대체 아무데도 없거든요. 근데 왜 느슨하게 해요? 이거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김정한 변호사님 그렇게 물어보죠. 아니 왜 어디 아무데도 안 쓰는데 당신 마음대로 뭐 자유로운 방법으로 뭐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물론 이 증명을 조금 수그러뜨린 경우는 있어요. 근데 뭐 간이공판 절차로 가면 자백한 사건에 있어서는 뭐 상당한 방법에 의한 뭐 증거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완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엄격한 증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 그거 봐라. 우리도 항상 똑같은 증명을 얘기하는 경우는 아니다. 근데 간이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그럼 그때는 상당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봐라. 항상 엄격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또 다시 또 김정한 변호사님은 그거는 증명의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증명 A, 증명 B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사건이 자백을 통해서 이미 유무죄가 어느 정도 유무죄를 본인이 인정했다. 그럴 경우에 이거는 사건별이다. 증명 방법이 아니다.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사건의 경우에 그때는 굳이 모든 절차를 다 거칠 필요가 있냐. 어차피 본인이 자백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는 의미인 거지. 증명 방법 자체가 A급 증명, B급 증명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그거 오해하신 거다. 김정한 변호사는 충분히 의의가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거기다 또 간이공판 절차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간이공판 절차의 특징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 318조에 2에 가면 318조 2인가? 거기 가면 간이공판 절차에 들어가면 그때는 전문 증거에 대해서 동의가 있는 걸로 간주한다. 그 조항밖에 없어요. 간이공판 절차 특징이라고 해봐야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당한 방법의 증명이라는 게 이것보다 새로운 세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 그게 끝이야. 근데 만약에 나 동의 못해요? 그러면 동의 없는 걸로 봐야 돼. 다시 원상태 볼게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간이공판 절차의 증명 방법이 특이하게 거봐요. 이게 없다니까요. 괜히 뭐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요 김정은 변호사님의 결론은 뭐냐? 요는 뭐냐?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자유로운 증명. 당신들 마음대로 법에 써있지도 않는데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어떤 거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충 넘어가려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 또 이쪽에서 또 다수결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 한번 진짜 해볼까요? 진짜 모든 거 다 엄격한 증명을 해볼까요? 다 모든 거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 다 받고
법에 정한 대로 다 그렇게 증거조사 해보실래요 한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판이 무한정 늘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그 많은 사실을 다 예? 우리 모든 사실을 다 증인 부르고 낭독하고 제시하고 증거 이만큼 쌓아놓고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단서래요. 맞습니다. 그 말도 충분히 다 해볼까요? 그럼 재판 앞으로 그렇게 해보실래요? 그럼 전부 다? 네. 이 다수 의견에는 이런 거죠. 유무죄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구속력은 해당성 문제다. 그거는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다. 책임 조각사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형벌권의 존부여라는 거. 형벌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엄격한 증명이 되는 거고. 또 양형. 원래는 유무죄만 해야 되지만 양형도 중요하잖아요. 양형에서 형을 가중할 건지 말 건지. 형을 감경하면 반이 감경되는 거고 가중하면 1.5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유들 같으면 유무죄만큼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 양형 사유. 이런 것만 엄격한 증명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기타 소송법적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양형에 관해서는 양형에 관한 참작 사유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형법 51조에 보면 있잖아요. 양형 참작 사유도 있거든요. 연령, 지능, 교육 정도, 개선의 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유를 갖다가 어떻게 다 엄격한 증명을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자유로운 증명으로 갑시다. 그게 뭔지는 좀 나중에 일단 뭔지 나중에 생각하시고 좀 자유롭게 가게 합시다. 이렇게. 그 다수결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우리 중요한 거는 엄격하게 할 테니까. 그래야 재판을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수결이에요. 요 양형 참작 사유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양형에서 보는 사유가 지금 유무죄 말고, 지금 유무죄 아닙니다. 유무죄 말고라도 양형, 이것도 양형 사유죠. 요거는 양형상 가중 감경 사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중은 곱하기 1.5잖아요. 그죠? 감경은 곱하기 0.5잖아요. 그죠? 양형 참작 사유. 요거는 곱하기 얼마가 아니야. 요게 있다고 해서 내가 뉘우친다고 해서 갑자기 반 주고 이게 아니야. 여러 조금씩인 거잖아. 한 5%, 3% 이런 참작 사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되게 많아요. 살인범죄 이거 하나만 해도 양형 참작 사유가 한 20개는 없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가중감경 사유도 물론 있고 아시잖아요. 가중감경 뭐 있어요? 무슨 가중 사유 같은 무슨 가중이 뭐죠? 무슨 법률상 한 누범이나 이런 거 대표적인 거죠. 감경 사유 무슨 과잉방위 심신미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재판에서 우리가 참작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실이잖아요. 재판에서 봐야 될 모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일일이 엄격한 증명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개념을 빼놓고 있는 거예요. 다수결례가 그런 면에서 설득력이 있는 거죠. 다만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그건 이미 다수결례가 많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무죄 관련된 거,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양형상,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 이런 것들은 엄격한 증명을 하고 그 나머지 소송법적 사실이나 참작 사유는 자유로운 증명을 하자 이렇게 다수결례는 나눠놓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본증에 당연하죠. 내가 본증으로 검사를 낼 때 엄격하게 증명해야 될 게 있고 자유롭게 증명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본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307조 1항까지 보셨는데 307조 2항도 있거든요. 2항은 뭐라고 써놓고 있냐면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범죄 사실 증명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증거재판주의라는 이름으로. 요 위에 거는 증거 증명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 거는 증명 또는 입증의 정도, 디그리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다시 본주로 돌아와서 검사가 지금부터 입증을 해요. 입증할 때, 자, 자유로운 증명으로 기본 해놓고 각종 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제가 지금부터 할게요. 자, 구속요건 해당성 했어요, 했죠. 자, 위법성 책임 했어요, 했죠. 양형 다 했잖아요, 이렇게. 예. 요거를 할 때 어느 만큼,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어야 되냐는 거죠. 제가 반 정도만 가면 돼요? 한 50%? 이게 디그리잖아요. 제가 반만 가면 돼? 반 정도만, 당신의 심증을 반 정도만 내가 서포트하면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는 민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예. 형사에서는 100% 네가 입증을 정도를 증명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건 과학적인 지식 말고는 100% 입증하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합리적인 의심, 비합리적인 거 말고 합리적인 의심 정도는 네가 다 소명을 다 제거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판단자가 의심하고 있는 바를 제거시킬 정도, 그 정도 돼야 된다. 그걸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50은 당연히 없고 7, 80은 없고 한 95나 99 정도. 웬만한 의심은 다 해결해 줄 때, 그때 우리가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이제.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걸 덮으려면 상당히 많이 가야 된다. 그게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병은 모두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그리는 둘 다 엄격한 증명도 역시 95 내지 99%. 어딜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유로운 증명 역시 95 내지 99%는 확신을 줘야 된다. 그 정도의 확신을 줘라. 이게 이제 그 이재양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인데, 하나 좀 의문스럽긴 하죠. 그게 뭐냐면은 자유로운 증명까지 거. 자유로운 증명이 아까 뭐였어요? 자유로운 증명이 두 번째로 자유로운 증명이 뭐였죠? 뭐 소송법적 사실이나 법적 사실이나 양형에 있어서 양형이 뭐라고 참작사유. 참작사유도요. 영들 뭐 무슨 무슨 공탁을 했는지, 피해 공탁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참작사유. 이것까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를 95% 확신을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증명도 확신을 줘야 돼. 아, 이거 공탁 틀림없습니다. 100% 맞아요. 이러라는 거예요. 이 사람 반성하는 거 확실합니다. 이 자유로운 증명이기 때문에 증인을 물지 않지만, 뭐 증거를 내지는 않지만, 제가 확실합니다. 이게 좀 의문스럽긴 해요. 예?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하는 견해가 있다. 소수의 견해가 있다. 우리 지금 이 다수설과 소설을 다 한번 정리 한번 해야 돼. 뭐 무슨 협의회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정리 한번 해야 돼. 이게 다수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소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유로운 증명까지, 그것까지 뭐 탄원서가 다 잘 도착했다. 이것까지 95, 99 증명을 해야 돼.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오늘 조금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어차피 입증 정도는 다 똑같은 거야. 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설득이 안 될 수가 있어. 그것까지 제가 해야 돼요. 예.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상이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거예요? 본증이 있을 때, 자, 본증을 입증할 때 증명하는 방법과 그리고 증명하는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런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이런 거는 거의 되게 중요한 개념, 어디 나오진 않지만 이미 많은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자,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증에 대해서. 그러면 반증은 어떨까? 반증도 증명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반증이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또 반증을 낼 의무는 없지만 있다고 칩시다. 반증 하나, 내 알리바이가 있어. 알리바이라는 내 반증이 있어. 반대로 하셔야 되는 증명이 있어. 그리고 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이 당신네들 내 거라고 우기지만 내 혈액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 어딘지 묻지 마. 저기는 뭐 그 국과수로 갔을 거지. 난 또 딴 데 증명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반증이에요. 이런 반증이나 그리고 반증하고 또 뭐가 있어요? 거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거증 책임이 전환돼가지고 내가 거꾸로 이번엔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반증은 의무가 아니라고 했죠. 이번에는 의무야. 이번 내가 해야 돼. 그런 경우 두 가지잖아요. 그죠?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거기 보면 내가 때려서 다친 게 아니라는 걸 네가 입증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거증 책임의 전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환됐던 얘기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엔 내가 그걸 입증해 가야 돼.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명예훼손죄 형법 310조에 공익을 위한 거고 진실하다. 그거는 네가 입증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 또 거증 책임이 전환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해요. 근데 이것도 거증 책임 전환하고 얘기하는 견해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반증을 갖고 가야 돼. 이런 경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거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 요건 반대 증거들이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오는 증거잖아. 그럼 이게 문제가 되죠. 요것도 307조의 1항에 따라서 요것도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될 거고 307조 2항에 따라서 또 뭐가 문제가 됐어요. 요것도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가야 되느냐.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냐. 깔라붙죠. 반증도 이게 필요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모든 증거는 다 똑같다. 본증이든 반증이든 민사에서는 뭐 이게 다 두 개 똑같잖아요. 얘도 어차피 50대 50 넘어야 되고 쟤도 똑같이. 거기서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그 우리는 좀 달라. 우리는 원사이드야. 이 재판 자체가 원사이드 재판이야. 근데 마지못해서 몇 군데 경우에서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저쪽 룰과 똑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불쌍하잖아. 저기는 수사관이나 충분한 재원이 있는 쪽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 혼자인데 국선 변호사가 나왔다 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입증을 해갈 때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하라고 이거는 우리도 증인 부르고 증거서도 내고 증거물 내고 물론 반증인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없진 않겠지. 이미 또 확보한 경우도 있겠지. 근데 모든 경우 다 그렇게 하라고? 요거는 조금 너무 심하잖아요. 그거를 합리적 의심 정도로 가라고? 그러면 반증의 메리트는 도대체 뭐야? 나는 그러면 거듭책임 전환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걸 해야 돼? 자기네가 입증을 못 해놓고
반증이 아니라 안 내면 그만이지만 거정증 되면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거 어떻게 내가 다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디 판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이거는 엄격한 증명보다는 좀 낮은 쪽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꼭 자유로운 증명일 거냐? 그건 좀 잠깐만. 이거보다는 좀 낮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균형이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낮은 게 뭐야? 엄격한 증명 낮은 게 뭐야? 이 엄격한 증명 다음에 낮은 거는 자유로운 증명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합리적 의존 정도의 증명도 좀 낮게 해주는 거.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아까 디그리라고 했어요. 디그리면 95대 95나 99. 이 정도면 요거 이제 beyond reasonable doubt 이거잖아요, 그죠? BRD라고 하는 거. 이거 디그리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70 내지 80 이거 뭐 하나 있어야 돼. 사실은 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조금 낮춰줘도 뭐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있어요. 미국에 보면 있거든요. 이게 이제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고 해서 CCE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요거보다 더 낮은 거. 요거는 한 50%만 넘으면 되겠다. 요건 증거의 우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Preponderance of Evidence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증거의 우월이라고 해서 보통 민사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야. 이렇게 단계가 있단 말이죠. 98 단계. 이렇게 있는 곳에서는 요걸 낮춰주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한 단계 낮춰줄게. 뭐 두 단계 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 그 뭐만 남아? 합리적 의심 정도의 증명 말고는 증거의 우월만 남아요. 증거의 우월이라는 게 뭐야? 우리 보통 민사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증거 능력 얘기할 때 이 증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는 증거 우월밖에 안 남아. 이 나머지는 요 클리어 컨빈싱 에비던스 이런 게 없어. 해줄 수 있는 거는 답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갈래? 요걸로 갈래? 이 세트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증거법이 되게 느슨한 거죠. 되게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지. 반증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거정처럼 정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룰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307조밖에 없어요. 증거재판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인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운 증명으로 하게 해주고 증거의 우월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검사가 입증을 했어. 난 피고인이야. 제가 지금부터 반증을 할게요. 제 반증은 검사님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저는 자유롭게 증명할게. 이렇게 증거 능력 없는 증거 능력 증명할게. 그리고 낭독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릴게. 판사님만 조용히 보세요. 갖고 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 입증의 정도는 반만 갈게. 판사님 좀 헷갈리시죠? 요까지만 할게. 이게 바로 요 두 세트인 거죠. 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고지고대로 이거는 알겠지. 그렇다고 이거 너무 느슨하잖아. 그러니까 이 반증의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판례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증의 입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다. 근데 아마도 그 수험서나 이런 데 보면 엄격한 증명,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피고인 입장에서. 그럼 요거냐? 이건 또 확실하게 또 답을 못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요쪽으로 여러분이 대비를,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이 반증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럴 것 같네요. 그렇게 답을 하시고. 그 자유로운 증명이냐? 요거는 저도 자신 없어요. 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딱 찍었을 때 아니 증명의 자유로운 증명은 참작사유나 수험보통 사실에 대한 건데 이건 범죄 사실에 대한 건데 이건 위법성 조각 사실에 대한 건데 심지어 산해죄 동시범 특례는 구성요건 인과관계 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자유로운 증명으로 해? 전 그건 자신 없다는 거지. 그렇게 주장할 자신은 없어요. 어쨌든 요거는 많이 낮추고 있다. 요것도 많이 낮추고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거든요. 자, 오늘 뭐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엄격한 증명이 이게 되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것 외에 다른 논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엄격한 증명을 자세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